자, 부정적분 갑니다. 여러분, 이제 미분까지가 끝났어. 여러분들이 공부한 게 극한이잖아. 그치? 그 극한을 잘 알아야지 미분도 할 수 있죠. 왜? 도함수 공식, 미분계수 공식을 이해하려면 극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극한 계산을 통해서 전부 다 도함수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맞니? 자, 그럼 선생님, 미분을 잘해야지 적분을 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미분을 모르면 적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래서 적분을 또 별개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이 단원명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부정적분이라는 게 있고 정적분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오늘 배우는 내용이 부정적분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내용이 정적분이 될 거야.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될 텐데, 지원이 프린트물 줄게. 자, 부정적분 아까 이야기했지만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공부한 이 부정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분과의 관계를 또 따져볼 수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앞으로 할 적분 계산의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게 되니까 꽤 중요합니다. 꽤 중요해요. 아마 첫 타임 시간, 오늘 이제 1교시에 공부할 적분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지금 뭐라고 나왔죠? 여기 부정적분이라 나왔죠? 단원명이 적분이야. 크게 보면 여기가 적분법이죠. 그러면 적분은 적분인데 부정이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맞지? 근데 그 다음 단어는 뭐냐면요. 그 다음 단어는 정적분이에요. 그럼 얘도 적분이네요. 근데 얘는 정적분이네요. 얘는 부정적분이에요. 그럼 부정과 정의 차이는 뭐냐? 얘는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얘는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정해지지 않았고 무엇이 정해진 거냐? 얘는 바로 적분 상수가 아직 용어 정리 안 했으니까, 자, 적분 상수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적분 상수가 정해지지 않았고, 그럼 반대로 얘는 뭐가 정해진 거예요? 적분 상수 값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아, 이게 뭔 소린가? 일단은 알고만 계세요. 적분 상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적분 상수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적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미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라지 fx의 도함수가 스몰 fx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죠? fx, 라지 fx를 미분하니까 스몰 fx가 나왔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프라임이라는 거를 빼고 또 미분하는 그런 기호가 하나 있죠, 그쵸? 그게 뭡니까? dx분의 d죠, 그쵸? 자, x로 미분했다라는 말이지 말이에요. 누구를? 라지 fx. 그랬더니 뭐가 나왔다? 스몰 fx가 나왔다. 자, 이게 바로 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분이라는 거는 뭐라 그랬죠? 자, 미라는 게 나눌 미예요. 쪼갤 미야, 한자로. 그치? 쪼갰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적이라는 건 뭐냐? 적이라는 거는 한자용어로 쌓을 적이에요. 쌓다. 여러분, 차곡차곡 쌓았어요. 차곡차곡 쌓다 보니까 그거는 더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맞니? 쌓다라는 개념을, 용어를 한자로 쌓다라는 거를 우리가 수학적 용어로 바꾸면 더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적자라는 것은 쌓다라는 개념이 한자로 들어가 있지만 얘는 더했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은 쪼개서, 그지? 나누어서 막 잘게 쪼개서 분석을 해보는 거고, 그 잘게 쪼개진 부분을 보는 거고, 적분은 그 잘게 쪼개진 걸 다시 차곡차곡 쌓아서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미분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곡선이 있었어요. 곡선이 있었는데 얘를 잘근 쪼개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점이 이렇게 막 생겼던 거지. 맞니? 그런가요? 점이 막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미분이었어. 그치? 근데 이 점을 갖다가 뭐 한 거죠? 점을 갖다가 확대해 보니까 뭐가 있었죠? 요렇게 어떻게 지나는 곡선의 일부분이 있었던 거지. 그치? 근데 이 점에 있던 곡선의 일부분이 너무 작다 보니까 거의 직선에 가까웠던 거고, 그거를 연장해 보니까 뭐가 된 거죠? 연장해 보니까 접선이 나온 거였지. 맞니? 그러다 보니까 함수 fx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죠?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나왔던 거잖아. 그렇죠? 이게 미분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해석이었던 거지. 그럼 적분은 뭐죠? 다시 이런 점들을 뭐 하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죠. 그렇죠? 다시 이런 점들을 더해주니까 어떻게 된다? 함수 fx가 나오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선분을 잘게 쪼개면 뭐가 나오죠? 점이 나오겠죠. 자, 선분을 미분하면 점이 나오는 거지. 그럼 거꾸로 적분은 뭐라 그랬어요? 그걸 더하면 된다 그랬죠. 자, 이 선분을 잘게 쪼개면 점이 나온다. 그런데 이 점들을 다시 더하면 뭐가 나온다? 선분. 그럼 점을 더했다라는 용어를 수학으로는 뭐라고 한다? 적분이라고 한다. 적이 쌓을 적이니까. 맞니? 그러면 미분에서 점이 됐단 말이야. 선분을 미분하니까 점이 됐어. 그런데 그 점을 다시 뭐 했다? 적분하니까 뭐가 나오죠? 선분이 나오죠. 아, 그러면 이런 거네. 미분과 적분은 무슨 관계죠? 역연상 관계가 되는 거지. 그치? 맞니?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미분과 적분은 역연산이다. 미분을 했다가 적분을 하면 다시 원위치가 되죠. 그치? 맞니? 그럼 거꾸로 적분했다가 미분해도 뭐가 되는 거지? 자, 우리 방금 미분을 하면 점이 됐잖아요. 다시 이거를 적분하면 선분이 됐잖아.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미분해서 잘게 쪼갰는데 그걸 다시 적분해서 더해버렸어. 그럼 내가 됐어. 다시 원위치로. 그럼 거꾸로 봅시다. 적분을 해가지고 적분을 한 다음에 미분을 했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아니 그냥 자, fx라는 나 자신을 적분한 다음에 미분했어요. 원래대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맞나? 왜? 나 자신을 막 더한 다음에 다시 또 막 쪼갰어요. 그렇죠? 원위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역연산. 역연산 관계는 많이 있잖아요. 덧셈과 뺄셈도 역연산이지. 그렇지? 2를 더했다가 2를 빼면 다시 원위치잖아요. 곱셈과 나눗셈도 역연산이잖아요. 2를 곱하고 2를 나누면 자기 자신이 됩니다. 미분과 적분도 똑같아요. 미분한 다음에 적분해도 자기 자신, 적분한 다음에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미분과 적분은 역연산이다. 이와 비슷한 게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고등하에서 배웠던 집합, 여집합에 여집합을 하면 뭐가 돼? 자기 자신 A잖아. 역함수 한 다음에 다시 역함수에도 뭐가 돼요? 자기 자신 F가 되잖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맞니? 됐어요? 자,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얘는 뭐다?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건 미분과 적분은 역연상 관계다. 이것도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제? 이걸 이제 다양하게 활용할 거니까. 근데 선생님이 왜 이거를 라지 fx랑 스몰 fx로 놨냐? 생각해 보세요. 라지 fx를 미분했다. 그럼 라지 f, 커다란 f를 미분하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좀 잘게 쪼갰으니까 작은 게 나올 게 아니야. 맞니? 그래서 스몰 f라고 넣은 거고요. 그럼 거꾸로 이런 거 아닐까요? 스몰 f를 뭐 하면 얘가 나오죠? 그렇죠. 얘를 적분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맞니? 라지 fx를 뭐 하면 스몰 f가 나온다? 미분하면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라지, 커다란 걸 미분하면 작은 게 나왔다. 그럼 이 작은 걸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 커다란 게 나온다.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개념만 알고 있으시면 돼. 아, 커다란 거 미분하니까 작은 게 나왔구나. 작은 걸 적분하니까 커다란 게 나왔구나. 자, 그리고 미분은 잘게 잘근 쪼개는 거네. 근데 적분은 그걸 다시 더하는 거네. 그러면 미분했다가 적분하면 원위치 되겠네. 그치? 자, 적분하면 또 더하는 거네. 더했다가 잘근 쪼개버리면 원위치 되겠네. 그러니까 적분한 다음에 미분해도 원위치가 되겠죠. 자기 자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적분을 하려면은 기호를 또 알아야 돼. 왜? 미분할 때 여러분 기호 공부했죠? 무슨 기호 공부했죠? 아, 땡 프라임 하면은 미분이다. 또 dx분의 d가 들어가면 미분하라. 이 말이었잖아. 그치? 이거 뭘로 미분하는 거죠? x로 미분하는 거죠. 이렇게 용어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적분도 용어 정리를 해야 되겠죠. 가봅니다. 여러분, 적분이라는 거 자체가 이 적자가 뭐라 그랬죠? 쌓다, 더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맞니? 자, 이 더한다라는 건요, 용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자, s라는 용어도 있고요. 맞니? sum. 그렇죠? 자, sum의 약자 s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요. 수원에서 시그마라는 용어도 있어요. 자, 시그마라는 거를 특강으로 들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요걸 좀 더 세분화해서 좀 적어 볼게요. 자, SN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AK. 자, N. K를 뭐 한다? 여기다가 1부터 N까지 대입하신 다음에 더하세요라는 거예요. 자, 얘도 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형태를 적분에선 쓰지 않습니다. 선생님 왜 안 쓰나요? 합인데. 합이긴 합인데 어떻게 더하느냐의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 자, SN이나 이런 시그마는요. 2, 3 변수 값들만 쓰는 거예요. 자, 2, 3이라는 건 뭐냐면요. 2, 4는 자,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통계에 나오는 거죠. 자, 2, 3 흩어져 있다라는 거. 산자가 흩어져 있다. 2라는 거는 다르기예요. 서로 다른 어떤 변수들이 흩어져 있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 세가지고 더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셀 수 있는 겁니다. 셀 수 있는 변수들만 뭐가 가능하다? SN이나 시그마라는 기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그마라는 것도 그리스에서 쓰이는 합의 기호야. 됐니? 단순하게 공식만 알려줘도 금방금방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지. 자, 그런데 이제 적분에서는 이런 기호를 써요. 썸의 약자 S. 이게 썸이죠, 그쵸? 영어로 썸. 썸의 약자 S를 갖다가 이렇게 좀 길쭉하게 쓴 겁니다. 자, 이 길쭉하게 쓴 용어를 뭐라 그러냐? 인테그랄이라고 그래요. 인테그랄. 그럼 이 인테그랄이라는 거는 왜 사용이 되냐? 자, 앞에 두 개는 뭐죠? 셀 수 있는 변수들을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얘는 어떤 변수들을 더하냐면요. 연속 변수를 더해요. 연속하는 변수. 연속하는 변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자,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2라고 2 같은 거는 셀 수가 있겠지. 그런데 요 사이에 수많은 유리수 값들, 맞니? 수많은 무리수 값인 실수들은 셀 수 있나요? 셀 수가 없죠. 자, 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조밀하게 붙어 있는 거야, 이런 값들이. 됐니? 오, 땡큐. 네, 알았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 여러분들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자, 어쩔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이별 수업이야. 눈물 나는 수업을 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 해줘야 돼. 너무 슬퍼가지고 아니, 개구를 하지 마. 개구. 자, 속으로 엄청 기뻐할 수도 있잖아. 아, 저 선생님을 이제 떠날 수 있겠구나. 귀가 슬퍼가지고 귀가? 지고 있잖아요.
뒤에는 뭐 열심히 듣지. 마지막 수는데. 그래? 네. 자, 이따 이야기합시다. 자, 일단 나갈 건 나가야 되니까 알겠지? 네. 자, 가도록 하죠. 여기 보니까 셀 수 있다 없다가 있잖아, 그렇지? 자, 이건 셀 수가 없다라는 게 연속적으로, 자, 너무 많다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그 이유도 알려줄 거예요. 왜 셀 수가 없는 건지. 자, 미분이 뭐였죠? 이런 선분을 잘근잘근 쪼갠 거잖아요, 그렇죠? 맞네? 그러면 이 쪼갠 값들의 차이 값을 우리는 dx라고 놨잖아, 맞니? 이 dx 값이 우리가 뭡니까? x 값의 차이였잖아요, 그렇죠? 이 차이가 거의 뭐에 가까운 거였지? 0에 가깝다 보니까 이 값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그렇지? 쉽게 말하면 얘랑 거의 붙어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거의 막 이렇게 막 엄청 많은 거야, 그렇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1, 2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값들은 이런 시그마나 SN을 통해서 푸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덧셈, 뺄셈, 곱셈 할 때 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런데 미분이 뭐였다고요? 무진장 쪼개버리는 거잖아, 그렇지? 차이가 거의 0이 되게끔 막 거의 막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쪼갠 거라고. 근데 그걸 다시 다다다다다 더하래. 그럼 여러분 더할 수 있겠어? 1, 2, 3, 4 더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얘는 1, 2, 3, 4 이런 걸 더하세요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얘는 뭘 더하라는 거죠? 1 더하기 1.1 더하기 1.11 더하기 1.111 더하기 이런 거를 더하라고 하는 거야. 맞니? 너무 많아서 못 더하는 거예요. 1부터 2까지 더하는데 그냥 하나하나 더하면 되는데 얘는 1부터 2까지 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들이야. 그렇지? 왜? x값의 차이가 요 x값의 차이가 뭐에 가까워야 되니까? 거의 0에 가깝게끔 더해야 하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셀 수가 없으니까 연속한 변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표현해 볼 거예요. 표현해 볼 거예요. 표현법 가봅니다. 일단은 라지 fx가 있고요. 여기는 스몰 fx가 있어요. 자, 잘 봅니다. 이 라지 fx를 뭐 하면 얘가 나온다고요?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고요. 앞에다 썼죠.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본 거야. 근데 미분하게 되면 잘근잘근 쪼개다 보니까 미분하기 전에 값을 라지라고 놓은 거고 잘근잘근 쪼갰으니까 작아졌겠지. 그러니까 미분하고 난 후의 값을 스몰 f로 잡은 거예요. 그럼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자, 여러분 x제곱을 미분하면 뭐가 되죠? 2x죠? 자, x제곱 더하기 2를 미분해도 뭐가 되죠? 2x가 되죠. x제곱 더하기 2를 미분해도 뭐가 됩니까? 2x죠. 맞니? 어이구 느낌 오지?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상수값들이 서로 달라도 미분한 값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럼 이 상수값을 선생님이 뭐라고 논다? C라고 한번 나와봤어요. 요거 상수죠. 이걸 미분해도 뭐가 되는 거죠? 2x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뭐 하는 거죠? 얘를 뭐 해주면? 스몰 f를 뭐 해주면? 적분해주면 누가 나온다? 라지 fx가 나오죠. 그러면 2x를 적분하면 x제곱이 나오는 거고 2x를 적분하면 x제곱 더하기 1도 나오는 거고요. x제곱 더하기 2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치? 다양한 상수값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죠. 누가 안 정해졌다? 상수값이 안 정해졌다. 어떻게 했을 때? 적분하고 났을 때의 상수값이 안 정해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무슨 상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분상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C값을. 그래서 이 적분상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문명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음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하세요. 그러면 적분상수는 모르겠어. 그치? 그렇지만 적분값은 한번 구해봐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그 적분상수를 구하라고 하는 게 이번 단원 내용입니다. 안 정해져 있으니까 구해봐야지. 여러분 미지수값 왜 구하죠? 모르니까 구해보는 거잖아. 그치?
안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뭐라고? 미분하게 되면은 뭐였습니까? 요거 라지 fx를 미분 프라임 하면은 스몰 fx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적분할 때도 기호를 써야 되잖아. 근데 그 적분 기호가 뭐라 그랬죠? 인테그랄. 최종적으로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자, 누구를 더해야 됩니까? 스몰 fx를 더해야 되죠, 그렇죠? 스몰 fx를 적분 더해야지 라지 fx가 나오니까 스몰 fx를 더하세요. 적분했어요. 근데 뒤에 누가 붙느냐? 여기에 dx가 붙어요. 자, 이 dx는 왜 붙냐? 이유가 또 있어. 선생님, 이게 없어도 적분이잖아요. 스몰 fx를 더할 거잖아요. 근데 얘가 뭐냐면요, 어떻게 더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자, 어떻게 더한다? x 값의 차이잖아, 얘가. 맞니? x 값의 차이가 거의 0이 되게끔 아주 조밀하게 더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이 됐니? 이게 뭐라고요? x 값의 차이가 0에 가까운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실제로 0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무한소라 그랬었지, 그치? 0에 가깝게끔 작은 값이다. 그러니까 x 값의 차이가 엄청 작게 더하세요. 누구를? fx를 인테그랄 더하세요. 그럼 적분이 된다는 겁니다. 서윤아. 그러면 이 적분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커졌겠죠, 그렇죠? 라지 fx가 됐을 거야. 스몰 fx를 x 값의 차이가 0이 되게끔 조밀하게 더해주니까 라지 fx가 나온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라지 fx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때 적분 상수 값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으니까 여기다 c를 적어주는 거예요. 됐니? 상수값을 모르니까. 맞지요? 됐지? 자, fx 중에 이 x제곱은 다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상수값만 다르니까 여기다가 c라고 붙여주는 거다. 자, 요거 적어놓도록 하세요. 알겠죠? 얘도 적어놓도록 하세요. 자, 우리가 단순하게 공식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는 그닥 도움이 안 됩니다. 원리를 알아야지. 왜 저런 게 이런 게 붙어 있는 건지, 이건 왜 붙어 있고 이건 왜 붙어 있는 건지 다 알아야 됩니다. 다. 그게 개념이야.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599번. 이 보세요. 자, 지연이는 히잡 쓰고 오면 딱 맞겠는데, 그치? 왜? 카타르니까. 카타르가 뭐예요? 프랑스인데요? 아니 카타르가 뭐야? 카타르가 알아요. 이거 프랑스인데. 아니, 야,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지만, 그지? 카타르는 그지? 중동이잖아, 중동. 아니야? 맞아요. 그지? 중동이니까 저기 뭐야 히잡 쓰고 와야지. 수업 들을 때, 그지? 수업 들을 때만 이렇게 딱 덮고, 그지? 집에 갈 때 다시 딱 이렇게 하고. 자, 갑니다. fx가 1이에요. 자, 집중. 자, fx가 1입니다. 그럼 f'은 얼마예요? 2x 마이너스 1. 아우, 잘합니다. 자, 그럼 이거 뭡니까? f'을 뭐하라 그랬죠? 적분하라 그랬죠. 적분하라 그랬으니까 f'을 적분하면 누가 나와야 돼요? f'을 적분하면 누가 나와야 돼요? fx가 나와야지. 다시 자기 자신이. 네. f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잖아. 그제? 얘를 미분하면 f'이 나오니까 다시 f'을 뭐하면 적분하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라면 아니죠. 그냥 원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제? 순수하게 그냥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얘를 적분하면 얘가 나오겠지. 이미 식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뭘 c라고 써요? 이렇게는 쓸 수 있지. 여기다가 플러스 c라고 치. 근데 얘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렇지? 얘는 맞니? 식이 이미 완벽하게 나와 있는데 굳이 뭐하러? 자, 그 다음에 600번 더럽게 쉬워요. 자, 이거 무슨 말이죠? 2를 적분하면 얘가 나온대, 맞니? 2를 적분하면 얘가 나온대. 근데 여기는 왜 c가 붙는 거죠? c가 붙을 수밖에 없지. 왜? 요게 1인지 2인지 3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y 얘를 뭐하면 오른쪽에 있는 걸 뭐하면
미분하면 누가 나오는 거니까? 2가 나오는 거잖아요. 2x 미분하면 얼마예요? 2죠. c 미분하면 뭐죠? 15분 하면요? 어. 0. 0이죠. 네. c 미분하면 이게 상수값이니까. 네. 그죠? 자, 얘를 뭐라 그랬다고 우리가? 적분 상수. 상수라고 하잖아요. 이 적분 상수 미분해버리면 숫자니까 미분하면 사라지잖아. 그치? 맞지요. 자, 그리하여 요거 미분하면 2 나오는 거구나. 자, 우리 지금 적분 할 수 있어 없어? 적분 계산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적분 계산은 못해. 그냥 뭐만 보는 거야. 요 안에 있는 거 적분하면은 얘 나온 거구나. 이거 미분하면은 적분 안에 인테그랄 안에 들어있는 값이 나오는 거구나. 그냥 요 정도만 아는 거죠. 네. 자, 그럼 밑에 니은 봅시다. 이제 뭐 하면 돼요? 얘를 뭐 하면? 미분하면 이거 나옵니까? 아니요. 안 나와. 틀렸어. 그지? 자, 이번에 요거 미분하면 이거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오잖아요, 그쵸? 이거 미분하면 2x 더하기 1이잖아, 그치? 틀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이거 나와요? 나오죠? 나오니까 맞지?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을 이런 값들을 뭐라 그러냐면요, 얘네들을 인테그랄 적분을 해야 되는 놈이죠, 그쵸? 얘한테 적분을 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적분을 당하는 놈이지, 그치? 적분을 당하는 놈이니까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요, 피적분 함수라 그래요. 피적분 함수. 자, 여러분 영어 시간에 피동사 배웠지, 그치? 똑같은 거예요. 적분을 당했다. 그래서 피적분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적분에서는 적분 변수라 그래요. 전체적인 용어로 보자면.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제 교재에는 없죠, 이런 말들이. 왜 없어졌냐? 자꾸 이런 이제 단어들을 알려주니까 애들이 헷갈려해.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기 교재에다가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까? 아까 요거. 자, 인테그랄 스몰 fx를 적분하니까 뭐가 되죠? 라지 fx 더하기 c가 나오죠. 자, 이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 스몰 fx를 뭐라 그런다고요? 너무 꼬부랑끼리 적나? 피적분 함수라고 한다고요. 함수, 적분을 당한 함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dx는 뭐라 그런다고요, 얘를? 적분 변수라고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라 그런다고요? 얘는 인테그랄이죠, 그쵸? 얘가 명령어야. 적분하세요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쵸? 깨알 만큼 하면 좋지. 자, 그 다음에 얘를 뭐라 그런다? 라지 fx를 얘를 미분해야지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적분해야지 얘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원래 있던 함수라 그래서 원시 함수라 그래요. 원시 함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c를 뭐라 그런다? 우리가 적분 상수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알면 좋은데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적분 상수다. 자, 그럼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보고 밑에 3번, 4번 빨리 하고 1교시 쉬도록 하죠. 자, fx 구해보래요. How much? 3. 그렇죠. 끝났지. 자, 요 관계가 중요한 거야. 얘는 얼마죠? 2x 마이너스 4죠. 그렇죠. 자, 밑에 3번, 4번 풀어보세요. 3번, 4번 풀어봐. 자, 보겠습니다. 자, 적분과 미분과의 관계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을 다시 할 텐데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어. 자, 적분과 미분은 서로 무슨 관계라 그랬죠? 역연산 관계라 그랬었지, 그치? 역연산.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fx라는 이 값을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라 그랬죠. 적분하고 미분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러죠? fx 나왔지, 그치? 자, 밑에도 fx라는 값을 미분하고 적분했으니까 다시 뭐가 나와야 되죠? fx. 채호야, 여기 봐라. fx가 나와야 되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는 갑자기 뭐가 들어가 있죠? 적분상수 c가 들어왔네요. 이상하지, 그치? 아니, 무조건하고 적분하고 미분하면 원위치 돼야 되고, 맞니?
미분하고 적분해도 원위치는 돼야 되는데 왜 여기는 적분상수 C가 들어갔느냐? 해석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가봅시다. fx라는 값을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죠? 적분하라 그랬죠. 스몰 fx를 적분하면 누가 나오죠? 스몰을 적분하면 뭐가 나와? 큰 게 나오죠, 그렇죠? 네. 라지 fx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라지 fx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누가 붙어야 되죠?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되죠. 이 부분 이해됩니까? 네. 자, 스몰 f를 적분하면 라지 f가 나오는데 적분상수가 붙는 건 당연하죠. 그지? 이거 자체만 보면은 그런데 얘를 뭐 하라고 그랬죠? 이제 미분하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미분을 했으니까 마지막에 미분을 하니까 라지 f는 다시 뭘로 바뀌어요? 스몰 f로 바뀌지만 적분상수 C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미분해서 사라져 버리죠, 그렇죠? 맞니? 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마지막에 미분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보도록 하죠. 자, 스몰 f를 미분해 버리면은 누가 나오죠? f 프라임 x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얘를 마지막에 뭐하라 그랬죠? 적분하라 그랬죠. 자, f 프라임을 적분하면 누가 나오죠? 다시 f가 나오겠죠. 원위치로 돌아갔을 거 아니야. 근데 마지막에 적분했으니까 뭐가 붙어야 돼요?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되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명령어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미분해버렸기 때문에 적분상수 C가 붙지 않는구나. 마지막에 적분해버렸기 때문에 적분상수 C가 붙어버렸구나. 하지만 여러분 교재에는 이렇게 중간 단계를 써놓도록 하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맞니? 공식에는 이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이 계산된 결과가 라지 fx 더하기 c였던 거고 얘를 미분하니까 라지는 스몰로 바뀌는 거고 c는 사라지는 거고요. 얘는 스몰 fx를 미분하니까 f 프라임은 나오지만 적분했으니까 원위치 됐겠죠, 그렇죠? 그러지만 마지막에 적분했으니까 적분상수가 붙는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 두 개 구분하는 거. 됐어요?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을. 근데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미분하고 적분했으니까 원위치. 적분하고 미분했으니까 원위치. 그런데 마지막에 미분을 하면 적분상수는 사라지겠지. 왜? C를 미분하면 사라지니까. 마지막에 적분하면 적분상수 C가 만들어지겠지. 왜? 적분하면 적분상수 C가 생기는 거거든. 맞니? 그렇죠? 그게 적분의 기본 원리였잖아요. 아까 공부했던 거. 얘를 구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빠르게. 자, 605번 가봅니다. x제곱 더하기 x예요. 자, 얘를 적분하고 미분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원위치가 되겠죠? 맞니? 이 값을 적분하고 미분했어. 자, 적분하고 미분했으니까 원위치가 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봐야 되는 거 뭐다? 얘를 보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 명령어가 미분하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 적분상수 C가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도 x제곱 더하기 x를 미분하고 적분했죠. 자, x제곱 더하기 x를 미분한 다음에 다시 적분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원위치가 되겠죠. 그런데 마지막 명령어가 누구다? 적분이다. 그러니까 누가 붙어야 돼요?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자, 첫 시간에 공부한 내용과 여기까지가 중요한 겁니다. 미분과 적분과의 관계. 왜냐? 연산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미분했을 때 미분 연산이 어려웠니? 아니에요. 관계가 어려워서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러죠? 자, 621번 보도록 하죠. 자, fx를 뭐하라고 그랬죠? 적분했더니 얘가 나온 거예요. 맞나요? 자, 얘를 뭐 했다? 이렇게 적분한 겁니다.
인테그랄은 그냥 명령어야. 얘를 적분하니까 얘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F2를 구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F2를 하려면 fx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얘를 뭐 하면 돼요? 거꾸로 미분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미분하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5가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F2니까 대입만 하면 되겠죠.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더하기 5. 답은 5가 되더라. 됐습니까?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고. 자, 하나 더 보고 여러분들 이제 밑에 하나씩 풀어보자. 자, 요거 626번. 자, 보죠. 이 식을 뭐하라? 적분하고 미분하라고 그랬죠. 적분하고 미분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원상태가 나오겠죠. 그런데 마지막 명령어가 누구예요? 미분이니까 적분상수 C가 끝에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이건 그냥 문자 C지, 그치? 소문자 C. 자, 따라서 얘랑 얘랑 뭐 하더라? 같더라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B 값은 얼마가 돼요? 1이죠. 그 다음에 A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C 값은 얼마예요? 5지? 5. 그치? 뭔 짓거리요? A 마이너스 1, B는 1, C는 5. 따라서 답은 5가 나온다. 됐네. 자, 어렵지 않죠? 밑에 622번하고 627번 지금 풀어보도록 하세요. 두 문제만. 자, 629번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아요. 자, 방금 했던 문제 그대로 연속해서 갑니다. 자, 라지 fx라는 것은 자, 뭔가 복잡해 보여요. 근데 하나씩 읽어보세요. 자, x세제곱 더하기 2x라는 놈을 미분하고 적분하라고 그랬죠. 그럼 다시 뭐가 나와야 되죠? 라지 fx는 누가 나와야 됩니까? 미분하고 적분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식을 미분하고 적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나와야지. 맞니? 원상복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미분하라 해놓고 역연산 적분했으니까 자기 자신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에 뭐 하라 그랬어요? 적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돼? 원상복귀는 하는데 C. 그렇죠. C가 있어야죠.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지. 맞니? 마지막에 적분하니까 C가 생기는 거다. 자, 그러면 이 C 값을 알아야지 우리가 라지 F-1을 구할 거 아니에요. 이 C 값을 구하기 위해서 누가 나왔죠? F0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 자, 0 대입하죠. 0 대입하니까 누가 되죠? C죠. C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치? 됐네. 자, 얘가 마이너스 1이네. 그치? 자, 그러면 라지 F-1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거죠. 얼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어로 마이너스 4가 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 몇 번? 630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630번. 자, 교재 91페이지 다시 넘겨보세요. 자, 91페이지 보시면서 이제 부정적분 계산 갑니다. 뭐 많이 나가는 것 같지만 거의 안 나가는 거예요. 내용은. 자,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우리가 미분을 풀려면은 기본적인 연산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그 연산의 핵심이 뭐였죠? 이거였죠. 자, y는 x n제곱에 대한 미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였지. 자, 요 미분은 어떻게 했었죠? 요 지수 n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빠져나가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뭐 했죠? 2를 뺐죠. 자, 그러면 연산 순서를 보세요. 얘가 첫 번째 연산이었고요. 맞니?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연산이었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적분이라는 것은 미분의 역연산이잖아요. 역연산이니까 반대로 해줘야 되겠죠. 자, 반대기 때문에 순서도 반대고 계산하는 방법도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가보죠. x의 n제곱이라는 거를 적분하세요 그랬어요. 적분이니까 미분과 반대로 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분에서도 누구만 건드렸죠? 지수만 건드렸죠. 얘도 지수만 건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드냐? 미분의 반대예요. 첫 번째, 두 번째니까 두 번째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를 보니까 미분은 2를 뺐죠, 지수에다가. 그러면 적분은 반대로 지수에다 뭐를 해준다? 1 더해요. 그렇죠. 2를 더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연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분에서 처음 했던 요 애는 지수가 앞으로 빠져나간 거죠. 그렇죠? 빠져나가는데 어디로 빠져나갔다? 분자로 빠져나갔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지수는 2를 더한 다음에 앞으로 빠져나가는데 어디로 빠져나가야 될까요? 분모로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연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연산에다 써놓으세요. 뭐라고? 역수라고. 됐니? 역수를 취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붙으면 돼요? C가 붙으면 되겠죠? 역수를 취했다. 역수. 역수라고 알아놓는 게 더 좋습니다. 분모로 간다라기보단 역수가 여러분들이 계산하기가 더 편합니다. 왜? 여기가 항상 정수, 자연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분수도 나오기 때문에. 됐니? 역수를 취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공식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미분은 뭐 했다? 앞으로 먼저 나간 다음에 2를 뺐어요. 그러니까 적분은 어떻게 한다? 2를 빼지 말고 거꾸로 더해라 이 말이야. 그치? 더한 다음에 역수로 빠져나가라. 빠져나가고 2를 빼는데 반대로 뭐 한 거죠? 더하고 앞으로 나가라 이 말이야. 그치? 앞으로 나간 다음에 뺐다. 얘는 더한 다음에 앞으로 나갔다. 근데 역수로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야.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 미분 공식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더 써볼까요? 자, 뭐 있었습니까? 자, fx를 미분하는 거. 자, 요건 합성함수 미분이었죠? 꽤 중요한 거였습니다. 어떻게 했었죠? 아이고, 미안. 자, fgx. 자, 합성함수를 미분한 건 어떻게 했었죠? f'gx 곱하기 누가 들어왔죠? 요거 미분한 거 들어왔었죠, 그쵸? g'x. 됐지?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가 미분해서 연산할 때 많이 틀리는 내용이잖아. 합성함수 미분. 자, 갑니다. 지금부터 하단에 있는 연산을 하는데 우리가 선생님이 풀어준 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607번부터 가보죠. 자, 5를 적분하래요. 자, 얘는 지금 뭐가 없죠? x가 없지? 이런 경우는 적분 공식을 쓰는 것도 괜찮지만 누구를 미분하면 5가 나오는지가 더 편합니다. 누구를 미분하면 5가 나오죠? OS. 그렇죠. 5x죠. 그치? 그러니까 미분 연산을 자주 하다 보면 바로 계산이 된다는 거야. 쫄시면 안 돼. 자, 그럼 여기 뒤에 누가 붙어야 돼요? C가 붙고. 자, 요거는 지수가 1이죠. 자, 지수에다 뭐 하면 된다? 2를 더한다.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한다? 역수로 나간다. 그렇지. 끝. 자, 얘도 자, 지수에다 뭐 한다? 2를 더한다. 그리고 이거 뭐 한다? 역수. 됐지? 역수를 취한다. 분모로 가는 게 맞아. 맞는데 역수가 연산하기에 편하다. 라는 겁니다. 자, 요 부분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지?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밑에 함수의 실수배, 합차의 부정적분을 보세요. 자, 여기는 지금 뭐 했습니까? 함수 fx에다가 실수배를 한 거죠. 얘가 실수배지 지금. 실수배를 하는 이 k는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건 뭐 굳이 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자, 빠져나간 다음에 적분을 하시면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다음에 요것도 자 fx를 적분한 것과 gx를 적분한 값을 뭐하라? 더하고 빼라 그랬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얘네들을 한 방에 묶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fx랑 gx를 더하고 뺀 다음에 적분하셔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덧셈과 뺄셈은 이렇게 분리해서 푸셔도 되고 이렇게 인테그랄 안으로 전부 다 집어넣어서 계산한 다음에 적분해도 된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계수는 바깥으로 빼내버리세요.
자, 분리되어 있는 거를 뭐하라? 한 방에 묶어서 계산하셔도 된다. 묶여져 있는 거를 분리시켜서 계산해도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의미가 없다라는 건 연산해 보면 압니다. 자, 8x죠. 이 8을 굳이 바깥으로 빼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냥 이걸 적분하세요. 뭐하러 바깥으로 빼는 거예요? 요거 1제곱이죠. 얼마죠? 8 곱하기 x의 몇 제곱이죠? 제곱이죠. 1 더하고 뭐합니까? 역수. 맞니? 그지? 얘만 적분하면 되잖아요. 얘만. 맞나요? 자, 따라서 얼마다? 4x 제곱 더하기 c가 되더라. 이해됐습니까? 굳이 계수를 바깥으로 빼지 마세요. 이렇게 쓴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 쓴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야. 됐니? 뭐 이게 뭐 영특한 건 아닙니다.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 1도 없어요. 그냥 한 방에 계산하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쓰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분리할게요 라고 하는 친구 없습니다. 알겠지? 그냥 요 안에 있는 거를 각각 적분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x를 적분합니다. 요거 1제곱이죠. 방금 위에서 했으니까 얼마죠? 2분의 1x 제곱이겠죠. 자, 누구를 미분하면 7이 나오죠? 7x죠. 그래서 마이너스 7x 플러스 c. 가볍지? 간단히 풀리죠? 이제 연산이니까 쉬워. 자, 얘도 분리시키지 말고 이제 한 방에 계산합니다. 2x1 맞니? 여기 1제곱이죠. 자, 뭐 하시면 된다? 2 곱하기 그렇죠. 2분의 1x 제곱이 됐겠죠. 그 다음에 누구를 미분하면? x를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가 되더라.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요거 자, 홀수번 문제 2개 보고 나머지 문제 뭐 한 4문제 되죠? 그거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돼. 자, 갑니다. x 더하기 1제곱이죠. 자, 이거를 적분하는 방법은 없어요. 알겠나요? 여러분들은 아직 미적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성함수 적분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분리시키세요, 이건. 괜히 합성함수 적분 알려주면 머리 아프니까. 자, 인테그랄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dx 맞나요? 전개해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자, 이제 계산합니다. x제곱이니까 이건 x 세제곱이죠. 요건 그 다음 누가 앞으로 나가? 3분의 1. 자, 2x니까 이건 얼마가 되는지 암산 가능하겠죠? 뭡니까? 그렇지, x제곱이죠. 자, 1은 누구를 미분하면 되죠? x. 어느 정도 간단한 거는 미분을 통해서 예측이 가능한 거지, 그치? 맞냐? 그런데 우리가 이 적분 계산법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 분수 계산을 할 때가 많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얘는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x세제곱 더하기 1이 뭐가 가능하죠?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고등상 내용이지, 그치? 인테그랄 x 더하기 1 분자 x세제곱 더하기 1이 뭘로 인수분해돼요? 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dx 됐지? 그럼 이제 x 더하기 1이 이렇게 약분되겠죠. 자, 약분되니까 인테그랄 뭐죠?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dx가 되는 거지. 맞니? 그럼 x제곱은 누구? 자, 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그렇지, 3분의 1 x 세제곱 암산이 돼야 돼. 자, 얘는 뭐죠? 마이너스 그렇죠, 2분의 1 x 제곱 1은 뭐죠? x 플러스 c 됐니? 자, 어렵지 않지 연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선생님 안 해준 거 610번 그 다음에 몇 번이야? 610번하고 612번 뭐 616번 18, 19번 이렇게 해봐. 자, 94페이지 634번 보자.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도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이지만 해줄 건 다 해주고 가야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우리가 진짜 만약 이게 마지막 뭐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마지막 주다 그럼 좀 뭐 그지?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는데 진도가 아직 덜 끝난 상황이니까 선생님이 그래도 좀 해고 가야죠. 자, 합니다. 여기 F0가 마이너스 2죠. 근데 시간이 남을 거야. 이 파. 자, F0가 마이너스이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나한테 F 값을 물어봤는데요. 함수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을 물어봤는데 이 함수 F가 어디 있냐? 눈을 아주 그냥 뚫어지게 쳐다봤더니 F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누구를 더했죠 지금? 3x를 더한 값을 적분하세요 그랬어요. 그쵸? 적분했더니 얘가 나온 거죠.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얘를 뭐 해버리면 돼요?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맞나요? 네. 자 얘를 미분해버리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미분하니까 얘가 나오겠구나. 자, 따라서 fx 더하기 3x는 얼마죠?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됐죠.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이제 뭐 해버리자?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0을 대입하니까 플러스 0이 되고요. 0을 대입하니까 b만 남죠. 그쵸? 자, f0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2였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다. f0가 2냐? 아니, 내가 잘못 썼네. 자, f0가 2야. 그럼 자, b 값은 2가 나왔죠. 오케이. 자, 근데 옆에 보니까 f 프라임 값이 또 나와 있죠. f 프라임이니까 얘를 뭐 해버리면 돼요? 1번식을 뭐 해버리면 돼? 그렇죠. 얘를 미분해버리면 되는 거죠. 미분. 자, 미분하니까 f 프라임 x가 되고요. 얘는 얼마가 되죠? 3이 됐겠죠? 맞니? 그 다음 요거 미분하니까 얼마? 6x죠. 요거 미분하니까 2a죠. 뭐 굳이 꼭 얘를 미양한 다음에 미분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냥 따로따로 미분하면 되잖아. 자, 이제 여기다 누구를 대입해요? f 프라임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2a더라. 자, 요게 얼마입니까? 요게 3이죠, 그쵸? 마이너스 3이네요. 자, 마이너스 3이니까 우변 좌변은 0이 돼버리고 마이너스 6 더하기 2a더라.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아이고, 여기가 3이 됐어. 됐지?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f-1을 구하는 거죠. 자, f-1을 구하려면 여기다 뭘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6은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얼마? 12.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2가 되더라. 그럼 f-2는 얼마죠? 사라지고 사라지고 2항하니까 8. 됐니? 자, 어렵지 않죠? 그냥 미분하면 되죠. 자, 미분하면 돼. 여러분, 위에 있는 개념은 이렇게 돼 있죠. 양쪽에다가 뭐를 해라? dx분의 d를 해라.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이 안에 있는 식을 적분하고 미분하라란 말이잖아. 적분하고 미분하면 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빠져나오죠. 이렇게. 맞나요? 그럼 동일하게 얘네도 뭐 하면 돼요? dx분의 d를 해야 되겠죠. 좌변도 dx분의 d, 우변도 dx분의 d. 뭐를 하라라는 말이야? 미분하라라는 말이죠. 그쵸? 근데 그걸 너무 복잡하게 양쪽에다가 dx분의 d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미분과 적분의 관계만 가지고 하는 게 더 편하다라는 거야. 맞니? 그냥 이거 미분하면 이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뭘 굳이 어렵게 여기다가 막 기호를 붙여서 써. 맞니? 가급적이면은 이해를 해서 풀면 되는 거죠. 쓰는 거는 최소한으로 줄인다. 자, 그럼 또 옆에 보도록 하죠. 5번. 자, 유형 5번 보니까 637번이 있죠. 637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자, 여기 인테그랄 안에 이런 분수식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분수식이 있죠.
자, 우리는 이런 값들 분수식을 적분하는 건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적분은 뭐밖에 없다? 단순하게 다항식밖에 없어요. 오케이? 다항식. 그러니까 뭐 해주자? 얘네 둘이를 그냥 빼주자. 빼서 한 방에 정리하자 이런 이야기지. 자, 인테그랄 x-1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1을 적분하자. 어라? 했더니 땡큐하게도 분자가 뭐가 돼버려? 인수분해가 돼버리죠. 됐니? 자, 그러면 약분이 되면서 누구만 적분하면 돼요? 얘만 적분하면 되겠지? 자, 이거 우리 적분하는 거 아까 해봤습니다. 뭡니까? x제곱 적분하면 얼마가 나와? 3분의 1x 세제곱. x 적분하면 뭐가 나와? 2분의 1x 제곱. 1 적분하면 더하기 x. 마지막에 누가 나와야 돼? c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c값을 구하라고 뭐가 나옵니까 지금? 이 c값을 구하라고 얘가 나오죠. 함수식이 나오죠. 이 함수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대입하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c를 했더니 마이너스 6분의 11이 되더라. 자, 그러면 얘네 둘이를 계산하면 6분의 1이죠, 그쵸?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6분의 5가 나와요. 마이너스 6분의 5 플러스 c는 마이너스 6분의 11. 따라서 c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런 계산은 어려운 거 아니지? 그냥 해줘야 되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f-2는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만 대입하면 되겠네.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도로 2 사라지고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1. 됐니?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거 갑니다. 640번부터 가보죠. 자, 방금 유형 5번까지는 전부 다 인테그랄이라는 기호가 계속 등장을 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인테그랄이라는 기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죠. 몇 번? 640번. 보니까 뭘 구하라고 그랬어? F2를 구하래. 여기 봐, 지연아. 자, F2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fx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F'만 있지 F는 없어요. 그쵸? 근데 F를 구할 수가 있죠. F'을 어떻게 하면 fx가 나오는 거죠? F'을 어떻게 하면 fx가 나와? 그렇죠. 적분하면 되죠. 이거 그냥 적분하면 되지. 그럼 여러분,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를 쓸까 안 쓸까? 써도 되겠죠? 써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안 하고도 우리는 fx를 구할 수가 있지. 얘를 적분하면 되잖아. 그냥 우리의 머릿속으로. 맞니? 여기다 굳이 인테그랄 기호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맞니? 그냥 바로 fx는 하고 쓰면 되죠. 이거 적분하면 누가 나오죠? 적분하면 그렇죠. x세제곱. 자, 요거 적분하면 누가 나오죠? 1. 그렇죠. 2x 제곱이죠. 요거 적분하면 누가 되죠? ax죠. 뒤에 누가 붙어야 돼요? c가 붙어야 되겠지.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쓴다? fx는 인테그랄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 그 다음에 dx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인데 굳이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를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맞니? 왜?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하러 손가락 어떻게 한번 더 씁니까? 그쵸?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값은 스몰 a랑 자 적분상수 c겠죠. 그쵸? 자, 두 개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준 거죠? 두 개의 함수식을 준 거예요.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f0다. 자, 그럼 0을 대입하니까 다 사라지고 c만 남죠.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4다. 두 번째 f 누구죠? 마이너스 1이죠. 함수식.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 마이너스 A 플러스 C죠. 이게 얼마다? 2더라. 자, 그런데 우리는 이 C 값이 얼마라는 걸 알았어요? 마이너스 4라는 걸 알았었잖아요. 자, 이제 정리. 얼마죠? 사라지고. 자, 요거 사라지겠죠? 2 사라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5 빼기 A는 0이다. 따라서 A는 얼마죠? 마이너스 5가 됐겠죠. 자, 이제 C도 찾고 A도 찾았네요. 자, A 값 얼마였죠? 마이너스 5. C 값은 얼마? 마이너스 4. 자, 이제 마무리 누구 구하면 돼요? F2 구하면 되겠죠. 자, 이 값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자, 8 더하기 8 빼기 10 빼기 4 따라서 2 됐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정적분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어디? 유형 6번부터 됐니? 유형 6번부터 이제 하면 여러분들이 부정적분에 대한 유형 정리가 되는 거예요. 5번까지는 연산이야, 맞니? 5번까지는 연산이고 6번부터 이제 정확하게 적분상수도 좀 더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미정계수, 뭐 A, B, C 같은 미정계수도 좀 더 세분화해서 구해보는 것들을 해보는 거야. 자, 유형 7번 별표 하세요. 유형 7번 별표. 뭐 거기 중요라고는 돼 있겠지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지금 fx를 물어봤는데요. fx가 잘 봐. fx가 어디 안에 갇혀 있죠? 지금 인테그랄 안에 갇혀 있죠. 맞니? 요 인테그랄 안에 있는 fx를 빼내려면 인테그랄 안에 갇혀 있는 이 fx를 바깥으로 빼내려면 이 인테그랄 기호를 제거하고 싶다면은 좌변을 어떻게 해야지 이 인테그랄 기호가 사라질까요? 자, 다시 말합니다. fx가 인테그랄 적분하라는 명령 안에 갇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적분하라는 명령을 사라지게 하려면 좌변에다가 무슨 짓을 해야지 적분하세요라는 게 사라지겠니? 그렇죠. 미분하세요라는 게 들어가면 사라져 버리죠. 왜? 적분과 미분은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역연상 관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좌변에 있는 값을 뭐 해버리면 된다? 미분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근데 선생님, 저는 그냥 이런 관계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자, 좌변에 있는 값을 뭐 하면 얘가 나오죠? 뭐 하면 얘가 나오니? 좌변에, 우변에 있는 값을 뭐 하면 얘가 나와요? 미분하면 되죠.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고 풀어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왜 이 좌변에다 포커싱을 맞췄냐면은 이제 이런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인테그랄 안에 갇혀 있는 거를 빼내려면 미분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역연상에 의해서 인테그랄이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좌변을 미분하면 누가 나와요? fx가 나와요. 그러면 우변도 동일하게 뭐 해야 되죠? 얘도 동일하게 미분을 해야 되겠죠? 좌변만 미분하는 거 없잖아, 그치? 우변도 미분을 해야지. 자, 미분합시다. 이거 미분하면 이거 고배 미분이죠? 고배 미분 어떻게 합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가만히 있어라. 맞니?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뭐 해야 돼요? 미분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요 뒤에 미분해야 되겠죠, 그쵸?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x 됐죠? 자, 해놓고 나니까 희한하게도 누가 사라져 버렸어요? fx가 사라져 버렸죠? 그렇지? 그러면서 누가 남았어요? 얘가 남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뭐 하면 되는 거죠?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옵니까? x, f 프라임 x는 자, 요거 이항하니까 얼마? 6x 제곱 마이너스 2x더라. 자, 지금 내가 찾아야 될 거는 f지만 f 프라임밖에 안 보여요, 지금 일단은. 하지만 우리 f 프라임만 알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 f 프라임을 뭐 하면 얘가 나오죠? f 프라임을 어떻게 하면 f가 나와요? 적분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f 프라임 찾으려고 노력하면 돼요. f 프라임 x는 x로 나눠주니까 얼마? 6x 마이너스 2더라.
됐지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fx는 뭐가 되겠냐라는 거야. fx는 이 f 프레임을 뭐 하면 되죠? 적분하면 되죠. 따라서 얘네들을 뭐 해버린다? 적분해버리자라는 거야. 맞니? 자, 적분하니까 얼마가 되죠? 그렇죠. 3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c죠. 그렇죠? 자, 지현아, 그럼 이제 요 c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자, c를 구하기 위해서 함수값 하나 주죠. 누구죠? f1은 3이다. 자,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되겠네요. 3 빼기 2 더하기 c. 이게 얼마다? 3이다. 그러면 3, 3 사라지면서 c 값이 얼마가 되죠? 2. 그리하여 fx는 얼마가 됩니까? 3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 자, 이건 필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요 문제, 요게 핵심이 알겠지? 부정적분에서 이제 응용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유형이 핵심입니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기본형이고요. 부정적분을 푸는 기본형에서 얘를 못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좀 더 어려운 이제 적분 상수값을 구한다거나 그 다음에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 중에서 좀 하이라이트다. 얘가 도입부야 이제.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유형 8번도 별표하세요. 거기는 별표가 안 돼 있지만 하세요. 오히려 유형 9번이 좀 덜 어려운 거고. 자, 유형 8번 봅시다. 유형 8번이 오히려 여러분 응용을 더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얘가. 자, 연속인 함수 fx죠. 그쵸? 자, 연속인 함수라고 하면 우리 뭐가 떠올라야 되죠? 이게 떠올라야 되죠. 그쵸? 자, 좌극한과 무슨 극한? 우극한. 그 다음에 뭐가 같아야 된다? 함수값. 뭐 여기 수시 들어가야 되나? 그치? 함수값. 이렇게 총 세 가지가 같아야 되죠. 그쵸? 연속하면 항상 떠오르는 겁니다.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자, 그런데 웃긴 거는 여기에 f'이라는 값이 나와 있어요. 그치? f'이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찾아라라고 하는 것뿐이야. 얘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라? fx를 찾아라라는 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뭐가 돼버리죠? 얘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이죠. 하지만 x의 범위는 동일하게 뭐보다 커요? 1보다 컸겠죠. 하지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적분상수 c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자, 이제 밑에 3x제곱도 적분하면 뭐가 되죠? x 세제곱이 되죠. 얘도 적분상수 c가 붙겠죠. 근데 선생님, 이 c랑 이 c가 같을까요? 같은지 다른지는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얘를 C1, 얘를 C2. 자, 문자는 C를 쓰고 싶으니까 좀 구분해줘야 되겠죠. C1과 C2. 자,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얘는 1보다 크죠. 얘는 1보다 작지. 자, 이제는 함수 fx니까 좌극한, 우극한 구할 수 있죠. 1보다 크니까 이거 무슨 극한이에요? 그렇죠. 이건 우극한이죠. 얘는 무슨 극한이죠? 1보다 작으니까 좌극한이죠. 이런 대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대입은 못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함수 값은 모르지만 누구는 같아야 된다? 그렇죠. 좌극한 우극한은 같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얘랑 얘랑 같아야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뭘 안 써먹었죠? F2는 2다라는 거 안 써먹었지? 단순히 이런 함수값만 써먹는 게 아니라 이런 용어도 써먹어야 돼. 알겠지? 단어.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크다라는 거야. 자, F2는 2입니다. F2는 뭐하죠? 1보다 큰 값이죠? 요 2가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그럼 두 번째 대입합니다. F2는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한다. 마이너스 4 더하기 C1이다. 이게 얼마다? 2더라. 따라서 C1이 얼마? 6이더라.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자, 요 자식이 6인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 구해야 되겠죠. 어디서? 1에서. 맞니?
1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 값을 구해야 되겠죠? 따라서 1 대입합니다. 1 대입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1 더하기 6은 자, 1 대입합니다. 얼마? 1 더하기 C2. 자, 따라서 이 C2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4가 되는 거죠. 어이구, 이것도 찾았네. 4라. 자, 그럼 이제 마무리. F-3과 3이다. 마이너스 3은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27 더하기 4. 3은 여기다 대입하겠죠? 자, 마이너스 9 더하기 6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23 빼기 3이죠, 그쵸? 바로 마이너스 26. 되셨어요? 자, 적분하고 나면 결국에 무슨 문제가 되죠? 연소감수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걸 이렇게 해석해서 푸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려워서가 아니고. 자, y는 fx가 있고요. 자,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그랬다?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그랬다. 그리고 어디를 지난다? 0,-2 지난다. 자, 그리고 f 이 값을 물어봤죠. 자, 가보겠습니다. 얘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 학력평가에서 나온 내용이지. 자,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죠? 미분한 값이죠. 미분한 값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F'인데 요 가로 안에 들어가는 값이 누구다? X좌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F'X가 뭐가 되는 겁니까? X제곱 더하기 1이다. 이게 첫 번째죠. 아니, 그런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 뭐다? F2를 물어보고 있어요. F2를 물어봤으니까 뭐를 알아야 돼? Fx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F'을 뭐 하면 되는 거죠? 얘를 뭐 하면 F를 얻을 수 있죠? 얘를 뭐 하면 F를 얻을 수 있어요? 적분하면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니? 그대로 얘도 적분하면 되죠. 얼마입니까? 2분의 1이 아니죠. 여기다 뭐 하라고 그랬죠? 1 더하고 역수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하다가 틀릴 수도 있으니 항상 공식. 마지막에 누가 붙어요? C. 그럼 이 C 값을 찾기 위해서 누구를 준 거예요? 0,-2 지난다라고 했죠. 맞니? 지나니까 뭐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내가 여기다가 0을 x 대신에 0을 대입하니까 얼마? C가 되죠.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오케이. C값 마이너스 2. 자, 그럼 이제 마무리. F2가 되겠죠. 자, F2는 여기다 2 대입하니까 얼마다? 3분의 8 더하기 마이너스 2죠. 답은 3분의 8이 된다.